금융거래 현황의 정리가 재무설계의 첫걸음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 펀드, 예금과 적금, 보험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다면 이번에 목록을 정리하고 실물은 서류철에 잘 보관하도록 합시다. 정기적으로 변동 내역이 있을 때 업데이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보험 가입 내역은 최근 정보를 반영하여 정리하고 관련 보험 증서도 잘 모아두고 가족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자산이 집안의 가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에게 갑자기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금감원에 가서 조회를 해서 알아낼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적인 재무 거래는 금감원에서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금융자산은 금융기관명, 상품명, 금액, 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리스트로 관리합니다. 보험 가입의 경우 금액란에는 보장 금액을 기입합니다. 보장 자산이란 보험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상되는 보험금의 합계이고 보험 증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크게 고객 정보 입력 부분과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재무 분석을 실시하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입력 대상이 되는 정보는 기본 정보, 재무 목표, 수입 정보, 소비 지출, 자산 정보, 부채 정보입니다. 수입 정보와 소비 지출 내역은 김길동 씨의 월간 현금 흐름에서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산 정보와 부채 정보는 김길동 씨의 순자산표에 정리한 내역과 동일합니다. 자료가 입력되면 재무 분석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가계 재무 진단, 생애 자금 분석, 목적 자금 분석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계 재무 진단은 현금 흐름 분석, 재무 상태 분석, 재무 적정성 분석으로 구분됩니다. 생애 자금 분석 단계에서는 생애 자금 흐름과 상세 생애 자금 분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자금 분석에서는 재무 목표에서 설정한 목적 자금 분석을 실시하여 부족 여부를 진단합니다. 프로그램 구조는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15년 전 처음으로 재무설계 강의를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번의 국민연금 홈페이지 개편이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야 서비스가 지속되고 더 개선될 것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봅니다. 이번 차시 강의를 한 차례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단계 한 단계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재무 설계에 대한 체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재무 설계의 구성 요소와 핵심 내용에 대한 뼈대가 서 있다면 다른 정보 채널을 통해 얻는 디테일한 정보를 이 뼈대 속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채널로부터 재무 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나만의 체계가 없으면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계가 서 있다면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재무에 대해서 뛰어난 지혜를 갖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클릭하면 재무진단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안에 마이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나에 대한 여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로그인했으면 재무진단 왼쪽 세 번째 메뉴인 종합재무설계를 선택합니다.
고객 재무 정보라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고객 재무 정보에서 첫 번째 기본 정보부터 입력합니다. 메뉴 이동 전에 반드시 저장해야 입력 데이터가 마이 페이지에 남게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입장했을 때 재입력의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 교육비 상승률, 소득 상승률, 세후 투자 수익률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가정치가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 수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재무설계는 30년에 걸친 장기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3%로 할 때와 4%로 할 때 20년 후에 소비 지출은 큰 차이가 납니다. 3% 물가 상승률을 가정하면 20년 후에 물가는 지금보다 1.81배가 상승하지만 4% 물가 상승률을 가정한다면 물가는 2.19배가 됩니다. 돈의 가치는 3% 물가 상승률일 때 20년 후에 55%가 감소하고 4%로 가정한다면 20년 후에 무려 46%로 감소합니다. 작은 값의 입력 금액의 차이가 미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수치는 항상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승률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소득 통계에 의하면 소득 상승률이 3%에서 6%에 이르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감안하므로 우리는 보수적으로 2% 정도로 가정치를 입력합니다. 재무제표 우선순위 정하기에서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재무설계란 원하는 삶의 실현을 위해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생애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여 재무 관련 실행계획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무 목표를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산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자금, 자녀교육자금, 자녀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가족 세계 여행자금, 사업자금, 자동차 구입자금 등 다양한 재무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수사회를 생각하면 젊은 시기부터 노후 자금을 우선 순위의 가장 높은 목표로 취급해야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버킷 리스트가 실행 가능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재무 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떤 재무 목표를 위해 얼마나 할당할 것인지를 나중에 정하게 됩니다.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경우에 위로 아래로 기능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됩니다. 재무 목표 구체화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재무 목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노후 자금을 첫 번째 목표로 정했으므로 1 노후 자금이 뜹니다. 노후 월 생활비를 입력해야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통계치 보기를 클릭하면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노후 생활비 제한표를 볼 수 있습니다. 50대의 은퇴자로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306만 원입니다. 60대의 경우 288만 원, 70대는 251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차이는 은퇴 후 활동기냐, 은둔기냐, 피간호기냐에 따라서 필요한 생활비가
각각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80대 이후의 은둔기와 피간호기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으로 생활비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330만 원, 광역시는 279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생활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23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은퇴 시작 나이는 현재 50세 이하인 세대는 65세로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무 목표인 이 자녀 교육 자금 및 결혼 자금란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 자금과 자녀의 결혼 자금을 입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자녀 1은 이미 대학 교육을 마쳤고 자녀 2의 남은 교육비는 2,500만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결혼 자금은 각각 5,300만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노후 준비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자녀 교육 자금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고 자녀 결혼 자금 역시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정보는 소득,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됩니다. 단위가 만 원임을 유의하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는 소득 정보입니다. 월 기준으로 소득 정보를 본인과 배우자별로 입력합니다. 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입하여 입력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은 월 286만 원, 금융소득 40만 원, 기타 소득 100만 원을 입력하였습니다. 월 기준으로 입력한 소득은 연간 소득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배우자 소득은 근로소득 월 40만 원, 임대소득 월 40만 원을 입력하였습니다. 이 표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유일하게 근로소득만을 소득으로 하면 재무설계가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재무구조가 아니라 이자 수입, 배당 수입, 투자 수입이 발생하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얻은 후 곧바로 자동차를 할부금으로 구입한다면 오랫동안 이자를 지불하는 재무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을 올리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해 부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전문가라면 강의료, 원고료, 책의 인쇄, 자문료 등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자동 입력되거나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연금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완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는 해당 수급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입니다. 총 가입 월수는 280개월로 표시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도 입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입력하여 수급 시작 연령, 수령 기간 등을 기재하면 수급 금액이 현금 흐름표에 기재됩니다. 수급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수입 부문에 대한 입력을 마치고 저장 후 지출 부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지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계부에서 지출은 공적 지출, 변동 지출, 계절성 지출 등으로 구분합니다. 가계부 지출 체계를 활용하여
이 페이지에 비교적 상세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월간 소비 지출 항목은 자동으로 연간 X로 전환됩니다.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지출 관리를 올바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략할 수 있는 지출은 주로 변동 지출입니다. 고정 지출에 속한 부채 상환 원리금, 주택 관련 지출, 자녀 관련 지출, 지급 보험료 등은 조정이 어려운 지출 항목입니다. 계절성 지출은 각종 세금, 명절 지출비, 휴가비 등입니다. 지출 관리는 자산 형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계획성 있게 지출하고 지출 감소 목표를 세우고 변화 관리를 시행하여 목표 달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자산 정보를 입력할 순서입니다. 현금과 예금, 금융자산, 보장자산에 대해 입력합니다. 단위가 10,000원입니다. 위 채권의 경우 만으로 표시된 것은 1억 원을 의미합니다. 시장성 금융자산인 채권이나 주식은 시시각각 평가액이 변동하므로 작성 시점에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항목은 상품명, 평가액, 수익률, 월 저출액, 재무목표 등입니다. 수익률 추정치는 보수적으로 입력합니다. 재무목표 칸에는 이 자산을 어떤 재무목표를 위해 축적하는지를 선택합니다. 부동산은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자산은 주거용인지 투자용인지 구분합니다. 재무목표를 클릭하면 이 자산을 노후자금, 자녀교육 등 어떤 재무목표에 얼마를 배분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종목의 자산 가치를 두 가지 목표, 즉 재무목표 1 노후자금, 재무목표 2 자녀 결혼자금에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청계리 부동산 2억 원을 노후자금용으로 7천만 원, 자녀 결혼자금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부채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주거자산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단순 소비를 위해 부채를 져서는 안 됩니다. 임대소득이나 투자소득을 위한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를 위한 부채라면 괜찮습니다. 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단지 자가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활부금으로 구입하는 것은 나쁜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활부금은 금리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재무 정보를 마치고 재무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예라고 답하시고 넘어갑니다. 재무 설계란 원하는 삶을 위해 현재의 재무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분석은 1. 가계 재무 분석, 2. 생애 자금 분석, 3. 목표 자금 분석 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계 재무 진단은 현금 흐름 분석, 재무 상태 분석, 재무 적정성 분석입니다. 현금 흐름 분석을 살펴봅시다. 현금 흐름은 유입 현황과 유출 현황을 분석합니다. 앞서 입력한 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분석됩니다. 내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현금 유입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균형 있게 발생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험이 동반되지 않는 수입 원천은 전문가로서의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강연, 기고,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자신의 컨텐츠로 수입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간결한 분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개선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계 재무 진단의 두 번째 메뉴는 재무상태 분석입니다. 이것은 자산 현황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준일의 자산과 부채를 나타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명 순자산표라고도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채는 줄이고 순자산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자 지급이 아니라 이자 소득을 올리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시작됩니다.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재무상태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구입한다든지 자녀 재수 여부를 검토한다든지 지인을 지원하는 이런 결정은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김길동 씨의 아파트 구입 결정 전에 했던 주거자산 관리 분석이 좋은 사례입니다. 해당 의사 결정 전과 후의 재무 상태를 비교하고 월간 현금 흐름을 체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한 재무 상태표가 뜹니다. 금융자산, 주거부동산, 투자부동산 등 상세 자산 내역의 평가액과 총 자산 대비 비중을 나타내 줍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구성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미래의 금리 변동, 정세 변동 등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 부채, 부동산, 주식, 채권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그 반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채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비중의 부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채 레버리지란 부채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자산 구입부의 일부를 부채로 조달하여 전체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 전략을 의미합니다. 물론 무리한 부채 레버리지는 투자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예비 자산은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예금으로 보유합니다. 적절한 비상 예비 자금은 6개월분 지출액으로 총 소비 지출 플러스 총 비소비 지출을 12로 나누고 6개월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적정 기준은 통계청 또는 한국 FPSB 재무설계 표준 보드의 자료를 참조합니다. 비상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사채 등 급전을 쓰게 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나의 비상자금 보유가 적정 금액 대비 어느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간 저축 및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입니다.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 저축률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준은 통계청 및 한국 FPSB 자료를 참조합니다. 생애 주기상 저축 여력이 있는 시기라면 지출 통계를 통해서 저축률을 높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 저축 여력이 있을 때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자가용 구입입니다. 그러나 자가용 구입은 저축 여력이 가장 높은 시기에 그 가능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우둔한 결정입니다. 자동차 운영은 많은 비용이 들고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동차가 필수품도 아닙니다. 정 자가용이 필요할 때는 단기 렌터카를 사용하면 됩니다. 순자산을 늘리고 이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 수입이 생기는 자산 구조를 얼마나 이른 나이에 만드느냐가 재무설계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사망 예상 시점까지 생애 자금 흐름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소득 대비 각종 지출을 한눈에 보여주는 분석표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자금, 자녀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해외여행 등 기타 빅 이벤트와 각 시점의 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연간 필요 자금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생애 자금 분석표 좌측은 연도별 가족 나이, 중간 항목은 현금 유입을 나타냅니다. 표 우측칸은 가족별 예상 비용 지출을 나타냅니다. 표 우측의 마지막은 가용자산으로서 유입과 유출의 차익을 표시하는데 플러스는 저축 등 자산이 증가되는 것을, 마이너스는 자산이 감소되는 것을 표시합니다. 지금부터 평생 동안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석 자료입니다. 장수 위험이란 평생의 현금 유입이 현금 지출보다 적고 이 부족 자금을 보유 자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장수 위험은 일생을 사는 동안 가장 심각한 위험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때 재무 목표의 우선 순위를 노후 자금을 1순위로 했습니다. 연간 필요 금액은 현재 가치 기준입니다. 은퇴 시점의 가치인 연간 필요 금액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은퇴기용 자산의 노후 자금화 등으로 충당합니다. 장수위험이란 사망 때까지 총 필요 자금이 총 준비 자금보다 클 위험입니다. 은퇴 후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면 그때 가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부족하다면 채워 넣어야 합니다.